요즘 여러분들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됨으로써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와전될 건가 다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두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이 행정부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정식적으로 통과가 돼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때 승인이 되지 않음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연방정부가 사실상 문을 닫고 업무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죠. 역사적으로 거슬러 나가면 1976년부터 현재까지 20번에 걸쳐서 이런 현상들이 있음으로써 단기적인 셧다운이 있었고 또 길게는 35일까지 가는 그런 셧다운도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셧다운에 있어서는 심리적인 불안이 많이 가중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한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소비가 위축될 것이고 모든 투자가 위축될 것이고 따라서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단기적으로 갔었을 때의 영향은 회복세 자체가 어느 정도 빨리 느껴졌다면은 장기적으로 갔었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GDP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지나간 과거에서도 한 달 정도가 연방정부 업무가 안 되다 보니 어떤 데이터 시스템이라든지 융자, 클로징 이런 모든 관계들이 지연되다 보니 그 결과로서 GDP가 마이너스 0.2 정도 내려갔던 그러한 결과치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이 셧다운이 과연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가 장기적으로 흘러갈 것인가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연방정부 기관에서 사실 IRS 그리고 허드 주택도시개발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정부 보증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FHA 융자라는 게 있죠. 그럼 보통 실수요자 중에서 다운페이먼트를 적게 하고 집을 구입하는 바이어들은 컨벤셔널 론으로 융자를 받기 힘든 경우에 왜냐하면 이제 다운페이먼트가 적을 수 있고 크레딧 스코어가 컨벤셔널 론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걸로 해서 정부 보증 융자로서 FHA를 많이 활용하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는 융자 승인 자체가 이제 지연되고 지금 현재 걸려있는 펜딩 세일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것도 지연될 수 있는 영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재작년부터 고금리 시대에 있으면서 설상가상으로 자연재해가 많았던 그런 해였잖아요. 그때 당시 우리가 보험 가입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클로징 자체가 지연될 수가 있고 새로운 FHA를 받으려는 분들은 시작 자체가 또 안 되는 거죠. 심리가 위축이 됨으로써 집을 찾고 있었다든지 또 보고 있었던 분들 역시 연도시장을 주시한다거나 만약에 장기간으로 간다고 쳤을 때는 모든 거래량이 많이 감소된 상태에서 휴지기로 접어든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단기간에 끝났던 시기에는 거래량 감소 자체가 짧은 시간이 있었으나 그것이 곧 반등되는 결과로 이어져서 사실상으로 주택의 가격에 있어서 직접적 영향은 없었다라는 결과가 있었고요. 최근에 가장 긴 셧다운 기간 중이었던 2018년, 2019년 그 기간 동안에는 35일이라는 셧다운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보류 상태가 길었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3개월 차 정도 됐을 때 그동안에 감소했던 거래량이 같이해서 올라가는 또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의 경우를 우리가 비추어 보았을 때 만약에 이 셧다운의 기간이 길어진다면 단기적으로는 셧다운이 끝났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감소가 되겠으나 곧 그 거래량이 감소된 만큼 다시 이연돼서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 30일 날에 예를 들어서 실수요자분이 FHA 융자로 해서 계약을 하셨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클로징까지 가는 프로세싱이라는 것은 뭐 기간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주 동안의 프로세싱을 겪는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모기지 금리인데 모기지 금리의 이자를 락인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락인의 기간이 소멸될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다시 이자가 그때보다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이자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내가 손실을 보고 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이제 타임 프레임이 다 틀려지는 거죠.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클로징을 10월 27일자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게 스탑되면 클로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에다가는 나는 10월 31일까지 이사를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을 경우 이사를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템퍼러리로 어딘가에는 가 있어야 될 어떤 불편함도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움직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셀러하고의 협상력이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이 틈을 타서 좋은 딜을 끌어갈 수 있는 우위권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은 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셧다운이 지금 짧게 가느냐 길게 가느냐 사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지만은 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2013년에 또 셧다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제 오바마 행정부였는데 그때는 한 16일간의 그렇게 길지 않은 셧다운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슈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오바마 케어라고 아시잖아요. 의료보험, 전 국민의 의료보험화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보 보조 금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맞섰잖아요. 최근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겪었던 2018년에서 19년 사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35일이나 갔었어요. 그때는 뭐가 문제였냐면 국경장벽 그것 때문에 또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잖아요. 실제로 셧다운이 좀 길게 간 케이스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큰 이슈였다는 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팽팽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의료 보조금, 그죠?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조금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공화당 측에서는 우리 미국이 얼마나 많은 적자를 보고 있냐. 35조의 적자다. 심지어는 이게 합법적이지 않은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그런 혜택을 줄 수가 있느냐. 민주당에서는 복지가 먼저다. 뭐 이게 자꾸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보조금, 전쟁지원금, 뭐 기타 등지 몇 가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것이 빨리 해결될 수 있을 문제인가? 데이터를 보더라도 선거 전에 이런 셧다운의 기간이 좀 길게 나왔었어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년 선거의 어떤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패배하는 당에서는 내년 선거에서도 좋은 성과를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짧게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런 셧다운에 대한 영향 자체는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잠깐 보류이거나 아니면 살짝 거래량이 감소하지만 반등돼서 올라가는 경우였기 때문에 거래량 회복이 있어서는 보류 기간에 달린 것이지 그것이 계속 침체적인 국면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염려가 됐던 게 뭐냐면 이런 의료 보조금, 교육 보조금 자체가 이제 축소된다. 어떻게 보면 더욱더 미국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 보시면 미국에는 특히 의료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의료비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중산층이라든지 저소득층 분들은 의료 보조비만으로도 우리가 한 달에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의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고금리 시대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오면서 구입 비용도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리고 집값도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료비마저도 만약에 축소돼서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자들은 주택 구입 비용 자체에 대한 여력이 더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소비의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이죠. 미국 부동산 시장에 유효 수요를 줄게 하는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셧다운에 대한 어떤 결과에 의한 미국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이러한 궁극적인 의료비 지원과 교육비 지원으로 인해서 이 양극화가 더 이루어질 수 있고 저소득자든가 중상층들이 주택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셧다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지금 20년 넘게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해보고 있고 현재 셧다운으로 인해서 또 저희가 업무상에서 실무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펜딩 컨트랙에 있어서는 당연히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그로 인해서 시장에 앞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 자체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셧다운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라는 과거 통계를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또 이러한 기간 동안에 주택 장만을 하지 못했던 분들께서는 한 번 더 좋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외생 변수들에 의해서 수요와 이런 공급에 대한 차질을 매년 겪고 있는데요. 셧다운에 대한 결과가 장기화됐었을 때 그리고 앞으로의 금리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의 항방을 좀 더 주시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네 번째 저서 트럼프 2.0 시대 새로운 사이클의 기회를 선점하라.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5